아, 소문 때문에 생각나는데 조현병 환자 와갖고 다 때려 부셨잖아. 오은주 여기 지금 지뢰 마셔. 여기 전부 다 가스통을 다 만들어 놔버렸어. 마지막에 다 같이 죽어. 폭파시킬게. 여기 기름 다 뿌려서 이 새끼야 올라와봐. 폭파. 하지만 피의자가 다녀간 헬스장 바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나한테 한국 사람들 사살시키라고 메일 보냈는데 이게 실제 장면입니다. 이야, 이게 참. 청주시의 헬스장에 30대 남성이 난입해서 난동을 부린다라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 남성이 일단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요. 이나 물질에 이제 불을 붙여서 건물 밖으로 이제 투척하거나. 별별 사건을 다 다루거든요. 근데 이렇게 황당한 사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촉이 무서운 게 그때 형이 진짜 천안에 있는 조현병 환자죠. 천안에 있는 조현병 환자가 갔을 때 제가 전날 연락을 했어요. 형, 이 사람이 왜냐면 이 벽을 망치로 때려요. 갑자기 때리면서 박민호 씨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거 눈이 너무 눈빛이 안 좋다. 형 조심해라 그랬더니 형이 키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나는 누군지도 몰랐어, 그 사람. 나는 그래서 그때 서울에 있다가 일 보고 있다가 그 뉴스에서 전화 와갖고 지금 난리 났대, 불나고 난리 났대. 그래. 피발유를 야, 이씨, 뭐, 지랄하지 말라. 그런 장난을 치냐고 해갖고 CCTV를 봤는데 진짜 불나고 있는 거야. 센터가. 전기선 밖으로 카운터가 타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진짜 살면서 가장 빨리 달려서 왔어. 입마디 막 사다리로 던지고. 이마디랑 그 밑에 있는 차들도 다 부셔졌지. 베라크루즈, GLC도 있었고. 그 플레이트 원판이랑 덤벨을 집어던져갖고 작살나지. 당연히 다 작살나지. 지붕에 떨어지면. 그가 건물 밖으로 던진 쇠덩이, 그것은 바로 운동기구였습니다. 건물을 점거한 피해자는 창문을 통해 위험한 행동과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갑자기 왜 그렇게.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 그거야. 수사 과정에서 경찰분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 상황을 알았는데, 내가 머슬마니아 챔피언 한 해가 2014년도거든. 2014년도 챔피언인데 그걸 보고서 보디빌더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키운 거야. 그 조현병 환자가. 근데 자기가 나한테 뭐 연락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운동을 배우고 약물에 손을 댄 거지. 그러면서 부작용이 생겨서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고 했으면 그 판매한 사람을 원망해야 되는데, 애초에 동경하던 나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나를 원망하게 되는 이상한, 약간 그 논리가 좀 이상하잖아.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를 계속 원망하게 됐대. 원망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벼르고 벼렀던 거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니 왜 일로 오셨냐고 하니까 요점은 제가 롤모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고 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불법 약물을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피해를 많이 본 거죠. 근데 나는 그 사람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야. 나 그래서 그날 처음 봤잖아. 그날 처음 봤어. 나는 그래서 오면서도, 서울에서 빨리 달려오면서도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나도 모르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어깨를 부딪혀서 누군가 뭐 넘어졌거나 그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누군가 나를 진짜 원망해서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기억을 되짚어봤어. 근데 내가 그 정도 원한을 살 만한 그런 행동은 사실은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결과는 그렇게 도출이 됐는데, 와서 봤는데, 그래서 아는 사람인가 밑에서 봤는데 처음 본 사람인 거야. 그래서 저 사람 뭐지 해갖고 얘기를 하려고 내가 올라간다 그랬어. 근데 경찰 특공대가 쫙 깔려있으니까 못 올라가게 한 거야. 그래서 한 분이 방검복을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이거 하면 칼 안 찔리는 거 아니냐고. 도끼랑 칼도 들고 있었거든. 도끼랑 들고 있었어요. 도끼. 그거 입었어요? 아니야, 안 빌려. 절대 안 된대. 답답한 거야. 아니, 안 올라가고 뭐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게 좀 상황이 심각하니까 서울팀이 지원 나왔어. 서울팀이 왔어. 청주팀으로 안 된다 그래갖고 서울팀이 지원 나와서 창문으로, 옆에 건물에서 옥상 올라가서 창문으로, 그 경찰 특공대가 들어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다가 도끼로 발목을 때렸대. 근데 이게 방검복 입고 있으니까 찔리진 않았는데 크게 다쳤대. 그래서 그 사람도 혼수 상태까지 가고서 갈비뼈랑 뭐 쇄골이고 다 부러져갖고, 그래서 한참 병원 신세지다가 징역을 간 건 몇 달 후에 갔어. 병원 치료를 다 받고 갔어. 그래서 편지도 나한테 되게 많이 보냈어. 난 답장은 안 했는데 죄송하다고. 자기가 거기서 치료 과정에서 정신 좀 차렸다고. 그래서 출소하고서도 연락이 한번 왔어. 아버지 통해서도 한번 오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으라고. 한 번도 찾아오면 진짜 뭐 죽여버린다고 내가. 그분이 보상할 능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었어. 우리 피해본 거 한 6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아버지가 2천만 원 정도, 2,100만 원인가 차지하고. 왜냐면 그 건물 전체적으로 영업을 못했거든. 며칠. 근데 그것까지 막 1층 저기 뭐야 식당도 있고. 그래서 전기가 다 안 들어오게 하니까 며칠 영업 못한 것도 우리가 배상을 해줬거든. 그래 건물 외벽 대리석 부서진 것도 있고. 근데 그걸 왜 형이 배상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대. 내가 보상을 일부라도 받았으면 내 돈에서 해줘야 된대. 안 받았으면 많은데 안 받았으면 아닌데. 근데 도의적인 문제상 우리 쪽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다른 그 사장님들한테 죄송했지. 내가 인바디 하나 공짜로 드렸어요. 근데 그게 그 밑에서 기자들이 와갖고 올라갈 순 없으니 그 사람이랑 인터뷰한 게 아니고 밑에 구경하는 분들한테 물어본 거야.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저거 직원인데 내가 월급을 몇 달 동안 안 줘서 저렇게 난리 불리는 거라고 이렇게 해갖고 기사가 그렇게 났어. 기사가 그렇게 나갖고 나는 근데 그 신문사를 찾아갔어. 열받아갖고. 뭐 중으로 시작하는 이게 충청권에만 나오는 그 신문사인데 거길 찾아갔어. 그래갖고 그 기자님 만나고 싶다 그래갖고 어렵게 만났어. 몇 시간 기다려갖고 만났는데 그런 기사를 왜 교차 검증도 안 하고 왜 크로스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그걸 내냐고. 내가 급여를 준지 안 준지 어떻게 알고 그런 기사를 내냐 그러니까 죄송하다. 하도 막 지랄지랄하니까 죄송하다. 정정기사를 누가 보냐고. 이미 다 나갔는데 정정기사를 누가 보냐고. 그것도 보고 정정기사를 안 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아직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지금.